이슈K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추석 민심을 놓고 여야 간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의 명절 밥상 민심은 그리 풍요롭지만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K에서는 신인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부위원장과 함께 지난 추석 명절 밥상에서 나눈 전북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화두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살피지 않습니까? 터미널에 나가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민심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 추석에는 각 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어떻게 민심을 살폈고 또 살펴본 이후에 민심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방안보단 의료 대란, 김건희 특검, 검찰 적폐 등 정부 현안에 대한 강경한 비판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10월 보궐선거를 겨냥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견지하며 호남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 또한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과는 반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과 뒤떨어진 정쟁을 펼치는 점은 거대 양당과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예. 민생과는 뒤떨어진 정치적 전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전북을 찾은 귀성객들의 민심은 좀 어떻던가요? 예,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현재 우리네 삶이 녹록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예. 추석 연휴 내내 이어졌던 폭염과 의료 대란으로 걱정스러운 명절을 보냈다는 귀성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당 여하를 막론하고 현재 어려운 서민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정쟁의 실망감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민생을 살피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전북 정치권은 중앙 정치권에서는 좀 존재감이 미약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른 지역의 같은 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막상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 정부 들어 새만금 SOC 관련 예산 삭감, 대광법, 공공의대법 등 여러 지역 소외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 지역 현실과는 달리 지역 몫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데 급급한 현 상황을 넘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확보와 같이 기존에 확보되지 못했던 SOC 기반 예산을 10명의 국회의원이 단합된 정치력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에 전북 몫을 챙기겠다고 큰 소리를 냈던 모습과는 달리 여러 정치 현안에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에 도민들의 기대에 맞는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모습을 더욱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예. 막상 그 지역 정치 현안에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또 이런 면에서 보면 2004년에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려되는 점은 또 뭔지? 예, 지구당은 초기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대변해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과거 제왕적 국회의원 사조직화, 소위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 등 공천 과정의 여러 금품수 의혹으로 전국적인 문제를 가져 2004년부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당 부활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구당이 부활하게 된다면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통해 원외 인사와 정치 신인들이 선거 기간 이외에도 정치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문제점이 답습되지 않도록 지구당 운영에 있어 금전적 문제를 방지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완 장치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인데요. 사실 전북은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전남 두 곳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전북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10월 재보궐선거 중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진행되는 보궐선거가 주목되는데요.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곡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고 그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경합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정당 지지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각 지역에 내세운 후보의 역량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향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조국혁신당의 선전 유무에 따라 추후 우리 지역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내후년에 있거든요. 26년에 이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사실 벌써부터 이미 전북도 정가에서는 입지자들의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판세가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정치는 생물이기에 아직 차기 지방선거까지 네. 워낙 변수가 많아 당장의 판세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지역마다 여러 입지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지역 현안을 위해 더 많은 목소리와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일정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 얼마나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가에 따라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